잉여연금 흐름을 가지고 대규모 M&A를 통한 빠른 이제 시장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의 신호가 사실은 투자자들이 훨씬 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어닝으로 설명되는 시총 자체가 카카오는 20조 원대라면 네이버는 한 50조 정도는 설명이 되거든요. 지금 가치 하락에서 뭐 가치 안 좋았던 걸로 보이지만 그 강도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다들 난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전에 보니까 증권사들도 이렇게 예. 다 외부 그 뭐지 활동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제약 걸고 많이 제약돼 있는 그랬던 것 상태고요. 같은데. 예, 확진자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죠. 예. 하여튼 거의 단체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일단 오늘 김윤영 연구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네.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일단 요즘 그 네이버 카카오 우리 네.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은 네.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일단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9월 달 이제 금융 규제 우려 그때부터 쭉 빠졌다가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비롯한 이제 성장주 타격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빠졌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최고 고점 대비로는 약 30% 하락한 32, 3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는 최고 고점 대비로는 거의 한 40에서 45% 가량 하락해서 이제 한 9만 원 선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렇게 하락한 요인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실래요? 일단 작년 한 언제까지인가요? 작년 한 뭐 7월, 6월 이때까지 좋았고요. 예, 그렇죠. 6월, 7월까지 거의 고점을 찍었고 6월부터 9월까지도 주가 크게 조정은 없었었어요. 쭉 옆으로 이제 횡보 내지는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이다가 9월 중하순쯤에 이제 그 금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핀테크를 조금 타이트하게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양사가 같이 이제 주가가 급락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이제 카카오가 한 12만 원 선까지 급격히 빠졌었습니다. 16만 원, 5만 원 선을 그래도 유지를 했었다가 12만 원 선까지 이제 급격히 빠졌고 네이버가 이때 한 40만 원 선 내지 39만 원 선까지 이제 쭉 밀렸었고요. 그 상태로 이제 연말 쭉 오다가 연말 연시에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얘기가 이제 계속 되면서 성장주 쪽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멀어져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생각했던 하방을 좀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일단 네. 전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죠. 카카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카카오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쌍인 기회냐. 예. 아니면 이 펀더멘탈이 달라졌느냐. 네네.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실적 그리고 실적의 성장성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두 회사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카카오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서 양사의 실적이 모두 나왔는데요. 성적표가 4분기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외형 성장률은 27.4%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약 9%가량 나와주면서 높은 외형 성장 대비 이익을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성장에 있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고 쪽하고 컨텐츠 쪽이 좋았어요. 이번에 제페토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나름 합격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카카오의 경우도 또 40%대가 넘는 매출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빠지는 숫자를 발표했지만 정말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카카오 벤처스와 관련된 그 펀드 해산에 따른 그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이 600 몇십억이나 됐었거든요. 요거를 제하고 보면은 시장의 기대치 1,700억에 거의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익 성장률은 약 한 15%가량 성장을 한 것이고 매출은 한 45%가량. 그래서 성장이나 어떤 이익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성적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과도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빅테크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논란이 됐던 게 그 쪼개기 상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카카오의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그 계열사 상장이 네. 지나고 보니까 이건 카카오의 오히려 독이었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카카오 경영진을 이제 비난하는 네.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네. 일단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3월에 이제 전부터 이 경영진들이 교체가 되는데 네네. 카카오 오늘 뭐 발표에 의하면 뭐 새로운 어떤 네. 뭐 쪼개기 상장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그렇죠. 뭐 더 쪼갤 게 없을 겁니다. 아 근데 다 분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 출연자분이 예. 쪼개기가 아니라고 변명을 했는데 예. 이게 쪼개기지 뭐가 아니냐. 이거 이미 다 쪼개놨어요. 다 쪼개놨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쪼개기 상장은 더 없을 것이다라고 카카오가 얘기하는 게 보시면은 심지어 카카오 커머스도 분사되어 있어요. 이미 선물하게 하고 있는 그 카카오 커머스도 이미 분사가 되어 있고요. 카카오 페이, 뱅크, 그다음 신사업 카테고리에 있는 모빌리티, 게임 쪽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피코마. 더 쪼갤 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별도로 쪼개져 있죠. 이미 다른 회사로 존재하죠. 근데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철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그것까지는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카카오 피코마는 작년 말에 일본 쪽 상장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는 아직은 그런 절차는 없지만 지금 일단 이제 소카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PO로 볼 수 있는 소카가 1월 달에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IPO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장을 안 하면은 과연 어떻게 엑싯을 시켜줄 것이냐. 예, 그리고 그 상장을 안 할 거면은 왜 직전에 10조 초반 밸류의 최근에 개인들로부터 유상증자를 단행했었잖아요. 삼자 배정을. 이제 그런 부분을 미루어 추정해 봤을 때 상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로는 이제 쪼개기 상장 뭐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죠? 이제 경영 네. 방침을 좀 바꾸겠다. 네네. 근데 뭐 그러면 일단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네, 달라지는 게 립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상장 더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쪼개기 물적 분할 이후의 상장에 대해서 투자자 심리 측면이나 아니면은 규제 당국인 한국거래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적 분할은 한동안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예. 한동안은. 이미 물적 분할된 회사들 상장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적인 쪼개기 및 순차적인 상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주주환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긴 했지만 그 숫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성장주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배당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성장주 매도 시점은 네. 배당을 주는 날 그러니까요. 팔아야 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파격적인 배당이 꼭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계속 앞만 보고 투자하고 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3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주가의 부양책,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양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잉여연금 흐름을 가지고 뭐 클라우드가 됐든 AI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좀 의미 있는 규모의 카카오가 잘해왔던 대규모 M&A를 통한 빠른 이제 시장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의 신호가 사실은 투자자들이 훨씬 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긴 뭐 3천억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 해도 예. 결국에는 지금 시총이 한 40%. 1%도 안 되죠. 1%가 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가 부양을 위한 방법으로는 더 네. 공격적인.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가 공격적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저 회사의 그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쪼개기 상장 이걸 문제 삼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쪼개기 상장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카카오 때문에 네이버는 그냥 덤탱이로 같이 어떤 뭐 주가 하락 당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네. 그냥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그 주가 그 펀더멘털에 대한 그 네네. 시장의 재평까지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두 양사가 같은 업종이고 또 주가 같이 하락을 해왔지만 하락의 폭은 상당히 달랐어요.
네이버는 최고점 대비로도 지금 30%가 채 안 빠졌습니다. 45만 원 대비 33만 원이니까 12만 원 가량 한 7%, 8%? 이 정도가 하락을 한 반면에 카카오는 최고점 17만 원 대비 지금 뭐 8만 몇천 원에서 오늘 좀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거의 진짜 45%, 5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게 그런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없고 또 골목상권 이슈로부터도 자유로우며 해외 쪽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카카오 대비 훨씬 높고 예, 그리고 뭐 요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이익 방어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어닝으로 설명되는 시총 자체가 카카오는 20조 원대라면 네이버는 한 50조 정도는 설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하방 경직성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지금 같이 하락해서 뭐 같이 안 좋았던 걸로 보이지만 그 강도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카카오도 대표가 바뀌면서 네.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급여를 네. 최저임금만 받고 15만 원까지. 네, 네. 예. 그 주가를 15만 원까지 부양을 하면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받겠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떻게 예. 어떻습니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진 않은데요.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급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하겠다, 주가 부양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을 어떻게 가겠다. 이게 나와줘야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 이거 9만 원 언더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이제 컨빅션, 이제 확신이 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이제 15만 원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떻게든 내가 15만 원 만들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요거랑 방법은 거의 이제 앞으로 고민할게. 네, 그렇죠. 요거랑 거의 동일한 해석이에요.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근데 믿을 만한 근거는 이제 제시를 안 한 상태죠.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예. 어쨌건 카카오 실적이 뭐 좋게 나와서인지 그러니까 예, 이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와서라고 네. 봐야 될까요? 이 상승하는 이유 예. 이걸 어떻게 좀 지금 어쨌든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고 보면은 숫자도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고 1,700억 가량이 나와 준 상태고 그리고 쪼개기 상장 안 하겠다라고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멘트들. 지금 왜냐하면 카카오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와 관련된 이제 경영진들의 스탁 옵션 뭐 먹튀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납작 엎드리겠다. 쪼개기 상장 더 이상 절대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믿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빠졌고 9만 원 밑에서 많이 빠졌고 더 나빠질 건 없어 보이니까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의 상장 시점에 올해 안에 둘 중에 하나는 할 텐데 하게 됐을 때 작년도 카카오뱅크 때처럼 그 상승폭은 그만큼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번 주가에 슈팅이 있을 만한 것이다. 강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더 이상 쪼개기 상장은 없다라고 말은 했으나 네. 기존에 이미 분사돼 있는 기업들 엔터와 모빌리티 뭐 그다음 또 뭐 있었죠? 엔터 모빌리티 그다음에 일본의 카카오 피코마 이건 일본 기업이고요. 그 외에 또 카카오 커머스 이거는 이제 커머스 선물하기 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렇게 이제 다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더 이상 쪼개기를 하지 않겠다. 쪼개기 상장 예. 예,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곰곰이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해 보겠죠. 이제 주말 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판단이 또 나오겠네요. 쪼개더라도 상장을 영원히 안 하면 주주부의 희석이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심플하잖아요. 그냥 예.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우리 상장하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확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주가가 확 올라야죠. 그거는 맞는데 할인이 없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엔터랑 모빌리티 다 상장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자회사들이 있지만 네. 인수하고 네네. 했지만 상장을 분할해서 시키지를 않았잖아요. 네네 안 하고 있죠. 그 모든 거를 계획도 없죠. 합한 네. 시총하고 네. 카카오는 뭐 페이니 뱅크니 게임즈니 막 내보내고도 나오면 이 시총도 상당하잖아요. 40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전체를 합치면 카카오가 훨씬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자회사들이요. 네, 자회사들까지 다 시총을 합치면. 근데 자회사들의 지분을 카카오가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제 카카오 쪽으로 지금 카운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예. 그 그러니까 기업의 그냥 총 가치요. 네, 가치. 예, 지분율 떠나서 기업의 총 가치로 합산을 하게 되면 아마 카카오뱅크 쪽 때문에 비등비등하거나 카카오 쪽이 더 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전에 실제로 카카오가 네. 네이버를 역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역전했었죠. 했었죠. 예, 한 며칠, 일주일 요 정도 역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원 상태로 갔으니까. 예, 지금은 다시 좀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53조, 40조, 13조 그렇죠. 차이 나. 예, 13조 제법 차이가 나죠, 이제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아까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카카오도 거기 그냥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네. 다 괜찮다. 그렇죠.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IPO가 남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올해 22년도 투자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카카오는 요번에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가 상장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때 그때 좀 비중을 많이 줄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얘기는 그게 끝나고 나서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주가의 조정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모멘텀이 없어요. 카카오를 사야 될 이유가 이제는 광고가 너무 좋아 보이거나 또는 카카오 커머스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 보일 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외의 이유라면 다른 해당 상장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커머스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아쉽게도 1위 사업자가 아니에요. 카카오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다 1등 주들이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1등, 뭐 카카오 엔터 1등, 다 뱅크, 온라인 뱅킹 1등, 페이 다 1등 주들을 상장시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둘 중에 네. 굳이 그 어떤 탑픽을 고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네이버를 우선 네, 지금도 네이버입니다, 사실. 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이익의 하반 경직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컨텐츠 쪽에서 압도적인 고성장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컨텐츠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웹툰하고 웹툰. 그다음에 제페토, 뭐 스노우 이게 대표적인데 이번 4분기 실적도 웹툰의 회복 그리고 스노우와 제페토 등의 Z세대형 플랫폼 매출의 급등 요게 이제 컨텐츠 사업을 좀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쪽에서의 급반등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쇼핑과 페이 쪽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쇼핑이 이제 쇼핑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1위였죠. 네이버 페이가 이제 한 작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1위 간편결제 플랫폼이 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랑 쇼핑은 이제 같이 전체 거래액의 약 한 7% 정도를 합해서 수취하는 구조거든요.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각각 1등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이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요. 수익성은 안 좋지만 아직 성장성이 이제 그 컨텐츠 쪽이나 클라우드 쪽, 요 두 쪽. 그리고 이제 기저 이익으로 깔리는 게 광고. 네, 그렇게 이제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 그때 그 지금 우리 하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 예. 제가 작년 말에 들었을 때 상당히 높았었는데 60만 많이 원이었죠. 빠졌잖아요. 예. 60만 원이 제 목표 주가였고 지금은 55만 원입니다. 55만 원. 예. 그게 하향으로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실적 추정에 대해서 좀 이제 어닝 추정치가 살짝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익 추정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목표 주가 8% 정도 변동된 이유는 SOTP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SOTP 있던 방식이 뭐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쇼핑 쪽 부문 가치 몇 조, 그다음에 페이 쪽 몇 조. 왜냐면 이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투자를 PER로 하면 마이너스 밸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보통 뭐 쇼핑은 쿠팡하고 비교해서 뭐 페이는 다른 글로벌 핀테크 기업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그 비교군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이익 창출 능력이 나빠졌거나 나빠진 건 아니고요. 이래서 낮춰진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그 상대 비교되는 그쵸. 기업들의 주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어 그룹들의 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쇼핑이나 페이 쪽이나 이런 사업 부문의 공정 가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예. 근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선호하시는 네이버 네. 주주들이 많았지만 네네. 주가는 그렇게 강하게 못 움직였었단 말이죠. 네네.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제페토가 너무나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제페토가 매년 매출이 3배씩 늘어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또 대기업에서 M&A 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키워서 올라온 건데 매출이 매년 3배씩 딱딱딱 올라가서 올해는 1,000억이 나와요. 이런 나이스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네이버가 50조짜리인데 여기서 뭐 제페토 2조, 3조 인정해 주더라도 뭐 1조 보던 게 3조다. 그럼 2조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3%, 4%짜리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재 있으면 또 3%, 4% 빠져버리고 그럼 결국은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네이버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페토나 이런 쪽에서 1,000억이 아니라 한 매출이 한 5천억 1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나와주거나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트리거는 의외로 클라우드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클라우드가 아마존도 보시면은 돈은 다 클라우드에서 벌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네이버의 광고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광고가 압도적인 캐시카우인데 그거 말고는 지금 두 자릿수 마진 나오는 사업조차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쪽이 이제 매출 볼륨이 작년에 4천억, 올해 한 6천억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진만 제대로 나와주면 의미 있는 이익 규모가 나옵니다. 2천억, 3천억씩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쪽이 제2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나머지 쪽이 성장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럼 연매출 5천억 이상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존재 자체가 네이버하고 국내 다른 피어 그룹들하고 이 구분짓는 굉장히 큰 경계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식에 네. 투자하신 분들이나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 요거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네. 한번 확인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